네, 첫 번째로 찾은 역은 노년역입니다. 오늘의 비극은 사실 11년 전 예고된 바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폭로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치소 생활 이틀째를 맞았는데, 자, 오늘 이틀째 가족과 첫 면회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일단 첫날은 아마 밤잠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네. 일단 뭐 첫날 아마 이제 분위기 적응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뭐 네. 밤에 일단 구속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구치소 사실 거기 12층이 거의 이제 혼자 아하.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어떤 제소 없이 이제 혼자 네.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뇨를 좀 앓고 계시다 그래요. 아하. 이제 그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뭐 한 몇 주간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진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검찰 조사가 이제 본격 시작될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내일 첫 주말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어제 아들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 배웅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그렇죠. 포착되기도 네. 했는데 어찌됐든 어제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 못했고 오늘은 또 따로 가서 면회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 찾아가서 한 10분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일반 면회를 한 거죠. 보통 일반 면회 하면 한 10분 정도 하고 네. 특별 면회 하면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 면회로 10분 정도 했고 대신 이제 그 장소는 보통 그냥 구치소에서 일반 면회 하는 장소가 아니고 네. 조금 이제 교도 당국이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제 만났고 원래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변호인 만남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족만 만나고 아마 나머지 시간은 좀 조용히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이제 조사에 또 대비하는 뭐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수감된 상태. 사실은 2007년도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우리가 한번 피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도곡 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네요. 네. 도곡동 땅이 누구냐? 검찰 다 알고 있다. 알고도 왜 덮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이 어떤 역사라는 게 참 이런 거 상황을 보면 네. 굉장히 참 역사가 참 이게 결국 순환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2007년 경선 같은 게 보면 모든 문제가 사실 그때 다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BBK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태민 목사 이야기까지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구속된 내용들이 사실 그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도곡동 땅과 BBK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특히 이제 도곡동 땅 같은 경우는 그때 땅 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차명의 소유였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뭐냐면 과연 네. 그럼 그때 나중에 2007년, 2008년 집권 후에 이제 특검도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 이루어졌죠. 근데 그때는 뭐 사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네. 네. 상당히 어떤 정보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하. 결국 어떻게 왜 저 과정에서 사정당국이 저걸 덮었느냐. 결국 이제 당시에는 누가 되든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거의 확률이 뭐 굉장히 높았죠. 정설적으로 네. 이야기됐었고 네. 실제로 결과도 500만 표 차이가 날 정도로 결국은 압도적 압승이었죠.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권력기관들, 즉 사정기관들이 저는 한나라당 내부 문제, 경선의 문제를 다 눈 감고 있었다. 아하. 사실 그때부터 파일이 쌓여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두 그 경선에서 오고 간 문제가 결국 두 사람 다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향해서 BBK 도곡땅 문제를 제기했었고 반대로도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또 그 당시에 사실 좀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좀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거의 상당 부분 사실로 다 드러나는 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그 후보 측에서는 사실 그 국정원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최순실 관련된 의혹, 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상당한 최태민 일가의 어떤
호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최태민 일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이 최태민 일가로부터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이 도곡동 땅과 BBK가 집중적이었는데 특히 내부적으로도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BBK보다도 더 문제는 도곡동 땅이다라고 그 이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네. 당시에. 그렇다면 그렇게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그걸 되돌아보면서 그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 후보도 그대로 이 최순실 씨의 관계를 오히려 확대 강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몰락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그렇게 제기됐던 도곡동 땅 BBK 문제가 그대로 현재까지 오면서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걸 보면 참 두 사람 다 역사에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소정석 국장이 얘기하는 사이에 보여진 그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지금 대표죠. 네. 대표가 파한대수하고 나란히 웃는 모습 보이는데 네. 2007년에 홍준표 대표도 참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죠. BBK는 내가 막았다. 네.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렇다면 BBK를 왜 어떻게 막았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BBK 문제의 진상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이걸 어떤 좀 막았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당시에 BBK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관련자들만 구속되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져나와 사실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BBK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다스에 대한 소송 문제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서 파생됐던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제일 이제 관심이 뭐냐면 그러면 그때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근데 그때 검찰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혐의를 내렸고 그때 특검도 이 BBK 특검은 혐의 없이 끝났습니다. 근데 왜 10년 뒤에 검찰은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을까? 검찰의 실력이 좋아졌을까? 이런 문제를 비춰본다라면 네. 정말 이제 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 즉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뭐 이런 문제를 보면 그 한 가지네요. 그때 이명박 그렇죠. 결국 그 중심에는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이 있지 않는가. 그렇죠. 만약 검찰이 제대로만 서 있었다라면 네. 과연 이 문제가 지금에서 또 됐겠는가? 또 현실적으로 지금의 또 검찰을 보면 지금 검찰은 과연 그러면 정말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 경선 당시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너무 치열하게 붙으니 좀 너무 이제 이게 경선이 혼탁해질까봐 홍준표 대표가 경선에 나갔고 경선에 진 이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왔으나 이 전 대통령은 계속 본인을 약간 경계를 했다. 좀 이런 소외의 글을 페북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이명박, 홍준표 두 사람의 인연은 사실 오래됐죠. 96년에 이제 15대 총선 때 홍준표 대표도 그때 정치 입문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당시 입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 만나서 그런데 이명박 당시 국회의원이 이제 종로에서 당선됐다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요. 네. 그 변호를 이제 홍준표 의원이 맡아주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어쨌든 경선에서 맞붙고 BBK 사건을 이른바 홍준표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방어 팀장을 맡았죠. 네. 그래서 BBK 부분을 넘어가면서 이제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내심 이제 홍준표 대표는 아마 법무장관을 한번 좀 해서 네. 한번 좀 쫙 한번 이른바 본인 표현대로 청소를 한번 하고 싶다. 네, 세탁기 이런- 돌리고 싶다. 네, 세탁기를 한번 돌리고 싶다 이런 의지를 좀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좀 저 홍준표 의원은 좀 통제가 좀 잘 안 돼. 뭐 그런 생각을 내심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경계를 하고 이런 관계들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러저러한 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어떤 성과는 대통령으로서 성과는 올렸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칭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홍준표 대표가요, BBK 사건 당시 내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역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구속된 내용들이 사실 그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도곡동 땅과 BBK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특히 이제 도곡동 땅 같은 경우는 그때 땅 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차명의 소유였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뭐냐면 과연 네. 그럼 그때 나중에 2007년, 2008년 집권 후에 이제 특검도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 이루어졌죠. 근데 그때는 뭐 사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네. 네. 상당히 어떤 정보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하. 결국 어떻게 왜 저 과정에서 사정 당국이 저걸 덮었느냐. 결국 이제 당시에는 누가 되든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거의 확률이 뭐 굉장히 높았죠. 정설적으로 네. 이야기됐었고 네. 실제로 결과도 500만 표 차이가 날 정도로 결국은 압도적 압승이었죠.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권력기관들, 즉 사정기관들이 저는 한나라당 내부 문제, 경선의 문제를 다 눈 감고 있었다. 아하. 사실 그때부터 파일이 쌓여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두 그 경선에서 오고 간 문제가 결국 두 사람 다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향해서 BBK 도곡당 문제를 제기했었고 반대로도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또 그 당시에 사실 좀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좀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거의 상당 부분 사실로 다 드러나는 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그 후보 측에서는 사실 그 국정원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최순실 관련된 의혹, 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상당한 최태민 일가의 어떤 호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최태민 일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이 최태민 일가로부터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이 도곡동 땅과 BBK가 집중적이었는데 특히 내부적으로도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BBK보다도 더 문제는 도곡동 땅이다라고 그 이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네. 당시에. 그렇다면 그렇게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그걸 되돌아보면서 그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 후보도 그대로 최순실 씨의 관계를 오히려 확대 강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몰락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그렇게 제기됐던 도곡동 땅 BBK 문제가 그대로 현재까지 오면서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걸 보면 참 두 사람 다 역사에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소정석 국장이 얘기하는 사이에 보여진 그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지금 대표죠. 네. 대표가 파한대수하고 나란히 웃는 모습 보이는데 네. 2007년에 홍준표 대표도 참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죠. BBK는 내가 막았다. 네.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렇다면 BBK를 왜 어떻게 막았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BBK 문제의 진상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이걸 어떤 좀 막았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당시에 BBK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관련자들만 구속되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빠져나와 사실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BBK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다스에 대한 소송 문제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서 파생됐던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제일 이제 관심이 뭐냐면 그러면 그때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근데 그때 검찰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혐의를 내렸고 그때 특검도 이 BBK 특검은 혐의 없이 끝났습니다. 근데 왜 10년 뒤에 검찰은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을까? 검찰의 실력이 좋아졌을까? 이런 문제를 비춰본다라면 네. 정말 이제 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 즉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뭐 이런 문제를 보면 그 한 가지네요. 결국 그때 이명박 예. 그렇죠. 결국 그 중심에는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이 있지 않는가. 그렇죠. 만약 검찰이 제대로만 서 있었다라면 네. 과연 이 문제가 지금에서 또 됐겠는가? 또 현실적으로 지금의 또 검찰을 보면 지금 검찰은 과연 그러면 정말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 경선 당시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너무 치열하게 붙으니 좀 너무 이제 이게 경선이 혼탁해질까봐 홍준표 대표가 구치소에서 일반면에 하는 장소가 아니고 네. 조금 이제 교도 당국이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제 만났고 원래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변호인 만남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족만 만나고 아마 나머지 시간은 좀 조용히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이제 조사에 또 대비하는 뭐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수감된 상태. 사실은 2007년도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우리가 한번 피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네요. 네. 도곡동 땅이 누구냐? 검찰 다 알고 있다. 알고도 왜 덮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이 어떤 역사라는 게 참 이런 거 상황을 보면 네. 굉장히 참 역사가 참 이게 결국 순환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2007년 경선 같은 게 보면 모든 문제가 사실 그때 다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BBK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태민 목사 이야기까지 네. 네, 첫 번째로 찾은 역은 노년역입니다. 오늘의 비극은 사실 11년 전 예고된 바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폭로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치소 생활 이틀째를 맞았는데, 자, 오늘 이틀째 가족과 첫 면회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일단 첫날은 아마 밤잠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네. 네. 뭐 첫날 아마 이제 분위기 적응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뭐 네. 밤에 일단 구속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구치소 사실 거기 12층이 거의 이제 혼자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어떤 제소 없이 이제 혼자 네.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뇨를 좀 앓고 계시다 그래요. 아하, 이제 그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뭐 한 몇 주간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진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검찰 조사가 이제 본격 시작될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내일 첫 주말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어제 아들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 배웅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그렇죠. 포착되기도 네. 했는데 어찌됐든 어제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 못했고 오늘은 또 따로 가서 면회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 찾아가서 한 10분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일반 면회를 한 거죠. 보통 일반 면회 하면 한 10분 정도 하고 네. 특별 면회 하면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 면회로 10분 정도 했고 대신 이제 그 장소는 보통 그냥